자, 아침 통일 시작합니다. 리마인드 특강으로 하는데요. 첫 번째, 이의 신청인데요. 이의 신청 모의고사 한번 봤죠. 새로운 설문에서 새로운 증빙 자료가 있는 걸로 시험이네요. 자, 새로운 증빙 자료를 내요. 이의 신청은 설문에서 이의 신청을 하면서 새로운 증거, 증빙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증빙 자료를 제출한다는 게 1차 결정 자체를 갖춘다는 의미보다는 신청해달라는 의도가 더 강한 거죠. 신청해서 인용 처분을 해달라는 의도가 더 강해요. 그래서 새로운 증빙 자료가 나면 새로운 신청의 취지가 있는 것이긴 한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어요. 답안을 쓸 때 줄로 나누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줄로 나누냐면 잘 보세요. 사례 경우에다 쓰는 게 좋아. 교수가 있는 사례 경우를 어떻게 나누냐면 첫 번째는요. 종래 판례에 따르면 판례에 따르면 제가 말로 하면서 키워드만 적을게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답안이 또 너무 똑같아져. 그런 별로 안 좋아. 종래 판례에 따르면 새로운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의 신청을 했다면 제목 여하에도 불구하고 얘는 당초 거부 처분의 하자를 다투는 의미보다는 뭐가 더 강하다는 거야? 새로운 신청의 취지가 있는 걸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기각재결은 뭐가 돼요? 그러면 기각재결은 새로운 거부 처분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거부 처분이 되면 논의 실익은 어떻게 돼요? 논의 실익은 별도의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거죠. 이게 실익입니다. 근데 뭘 꼭 써줘야 되냐면 이와 달리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르면 개별법에 창조조문에 있겠죠. 개별법에 이의 신청 규정이 없더라도 이의 신청 규정이 개별법에 없더라도 이의 신청이 가능해져요. 그러면 얘는요. 제가 행정기본법 36조가 적용되면 새로운 신청의 취지로 보는 게 종래 판례라면 얘는 그것이 아니라 행기법 36조에 따라서 얘는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 신청이 되어버립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때 기각재결은 뭐냐? 기각재결은요. 이의 신청의 기각재결은 원처분을 확정한 것에 불과해요. 원처분을 확정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론 새로운 처분이 아니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새로운 처분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이 양자는 뭐가 달라지냐면 소의 대상이요. 얘는 기각재결이 될 수 있는 거야. 종래 판례에 의하면 기각재결이 바로 새로운 거부 처분이 되어버리니까 기각재결 자체가 새로운 처분으로서 별도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고 행기법 36조에 따르면 소의 대상은 뭐가 돼요? 그냥 원처분이 되는 겁니다. 소의 대상이 달라지고 다만 제소기간 기산점에서는 논의 실익이 없어요. 실익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종래 판례처럼 새로운 신청에 대한 새로운 거부 처분으로 본다면 이때는 기각재결서 이게 새로운 거부 처분이니까 기각재결서 송달시로부터 90일 그런데 행정기본법 36조가 적용되면 행정기본법 36조 사항에 따라서 얘도 기각재결서 송달시로부터 90일 제소기간은 동일해요. 이것을 사례의 경우에 나눠서 쓸 줄 알아야 돼요. 실제 시험에 나오면 이 두 가지 경우들을 다 쓰세요. 그래서 자 보세요. 우리가 시험 봤던 것은 노무사 시험에서는 그냥 1번만 쓰는 시험으로 그냥 냈는데 우리 나눠준 법전의 모의고사에 보면은 행정기본법에 따라 쓰라고 나온 친구도 있었단 말이에요. 둘 다 써주는 게 좋겠다. 왜냐면 행정기본법 36조가 적용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얘가 지금 시행된 지 2023년이니까 대법원 판례가 나오려면 아직 멀었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직 행기법 36조가 적용된 판례가 안 나왔기 때문에 종래 판례의 논지로 쓰고
행기법 36조가 적용되는 경우의 수를 쓰면 결론은 어떻게 돼요? 결론은 어떻게 달라져? 소의 대상이 종래 판례 그 다음에 행기법 36조 소의 대상이 종래 판례에 따르면 기각재결 자체가 새로운 처분이 되어버리는 거지. 새로운 검처분이 돼서 얘가 소의 대상이 되는 거고 36조가 적용되면 기각재결은 원처분을 확정했으니까 소의 대상은 원처분이 되는 거야.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그렇지만 실익은 없다. 왜? 기산점이 동일하니까. 기산점이요. 얘는 기각재결은 새로운 처분이니까 얘는 20조 1항에 따라서 얘는 행정소송법 새로운 거부처분이니까 행소법 재결로 안 넣는 거죠. 20조 1항 본문에 따라서 기각재결서 손달시로부터 90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처분이니까. 그런데 행정기본법은 얘는 행소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얘는 행기법, 행정기본법 36조 사항에 따라서 둘은 동일해. 재결서 정은 손달시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기사점에 관해서 논의 실익이 없다. 소의 대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소의 대상. 그런데 소의 대상이 달라지는 것은 사실 실익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소의 대상이 뭐냐에 따라서 이 기산점 결정에 논의 실익이 있었던 거지 사실. 근데 결국 기산점이 동일하다면 뭐 소의 대상이 원처분이든 기각재결이든 별 큰 문제가 없어. 이해됐어요? 뭐 여기까지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는 이 둘을 꼭 같이 써줬으면 하는 게 뭐냐면 종래 판례와 행정기본법은 재소기나 기사점이라는 부분에 관해서 논의 실은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종래 판례에 따르면 종래 판례는요 새로운 증거인자에 대한 재심사를 거쳤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까지도 담겨 있는 걸 봐야겠죠 사실. 그러니까 새로운 처분을 보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논의 실력이라고 보여져요. 변호사라면 저 같으면 여기를 좀 주장하겠네요. 왜냐면 새로운 증거인자까지도 검토한 걸 기준으로 좀 삼는 게 좋지 않을까. 행정청 입장이라면. 국민 입장이라면 그냥 여기로 가서 원칙으로 소액 대상을 쌓으면서 자격이 있다는 새로운 자료는 사변조까지 제출된 자료를 이제 판단하면 되니까. 뭐 그 정도 보면 되겠어요. 다음. 단계적 행정 결정인데요. 단계적 행정 결정은 시험에 나온다면 두 가지가 문제된다고 했죠. 첫 번째는 중간행위 청구서. 파기하기 이후에 청구서는 다 인정한다고 봤고. 왜냐면 중간 단계에서는 중국적 교육의 성격이 있다. 그리고 분쟁이 조기 해결을 위해서 조기 해결 문제를 위해서 청구서 인정해야 된다. 두 번째는 소익이라고 했어요. 소익은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중국처분에 발령됐다면 그때는 중국처분만을 다퉈야 돼요. 중간처분 못 다퉈. 왜요? 소원 사실 중에서 최종 처분을 다투는 게 보다 실효적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중간 처분을 다투면 수익이 없는 게 돼버려요. 문제는 뭐냐면 중간 처분에 관해서 이미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 최종 처분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종래 원자력부지 사건도 쓰고 경기하건 임시사건을 쓰고 우리 검토는 뭐라고 써요? 소송 자료 활용 가능성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청구치를 소변하면 된다고 했죠. 청구치 변경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송권 행사를 해서 청구치 변경해서 소송 심리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소송 경기에 부합한다는 거죠. 가행경위는요, 최종 처분에 나온 얘는 대체가 되거든요. 대체를 운명이에요. 그래서 신뢰법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사전 요건 결정, 아예 그 연상단어를 붙여야 돼요. 사전 요건 결정. 부분 행위허가. 사전 결정은 사전 요건 판단 자체는 최종 처분 판단할 때 그 판단 자체가 얘는 흡수돼 버려요. 부분 허가는요, 부분 허가를 받아서 이미 행위로 나간 거고, 부분 허가는 나머지 다른 허가와 결합된다고. 얘는 대체돼가지고 가행경위 자체를 소멸해 버리는 거고, 얘네는요, 소멸한다고 쓰면 얘는 정확하게는 좀 틀려요. 뭐 소멸한다고 써도 뭐 틀렸다고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사실은 얘는요, 사전 결정은 흡수돼서 존중하는 거지. 부분 허가도 결합해서 존재하는 거지. 근데 뭐예요? 그 자체가 독립된 존재 가치는 없어진다는 거지. 독립된 존재 가치를 상실하기 때문에 왜? 이 최종 처분으로 흡수 결합돼 버리잖아. 근데 이제 홀로 계속 존재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최종 처분이 나오면 흡수 결합됐으니까 최종 처분만 다퉈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보통 처분 같은 경우는 처분이 발령되면 처분의 사전 결정은 다 흡수된다고 봤잖아.
그래서 별도로 못 다툰다고 했잖아. 그리고 처분이 발령되면 처분의 후속 조치들은 처분의 단순 집행행위이기 때문에 별도로 못 다툰다고 했잖아. 그런 의미하고 똑같아. 결론은 최종 처분이 나면 얘는 대체되거나 얘는 흡수 결합돼서 독립된 존재 가치를 상실하기 때문에 얘를 다툴 소익이 없어지는 거죠. 소익이 없어지는 것은 얘는 소원 사실에서 소겠지만 얘는요 흡수 결합돼서 최종 처분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 처분을 다투는 게 보다 실효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쓰기를 바랄 것 같지는 않아. 어쨌든 사전 결정은 최종 처분이 나면 흡수 결합되기 때문에 별도의 소의 대상이 아니다. 최종 처분을 다투는 것이 보다 실효적이다. 그 정도 알아보면 되겠어요. 표준지. 이론 강의에서 배웠는데 보통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국토를 2,700만 필지로 나눠. 최근에 3,000만 필지도 된다고 들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표준지는 전국을 2,700만 필지로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표준지를 선정해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해요. 얘 근거에서 나온 게 개별 공시지가야.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얘는 보통 이제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고 표준지 공시지가는 보통 우리가 고성능 산정 기준이 되죠. 그런데 취득세 같은 경우는 또 얘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둘 다 처분이다. 우리 판례가 얘 근거에서 얘가 결정되는데 이 둘의 하자승계를 인정하지 않았어. 옛날 판례가. 최근 판례가 없을 뿐이에요.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이게 다시 한번 문제되면 하자승계 인정할 가능성도 농후해 사실. 근데 어쨌든 옛날 판례에서는 지가가 적어나면 하자승계 인정 안 된다. 근데 표준제 공시지가와 보상금, 개별 공시지가와 가세처분은 하자승계 인정한 거지.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시험 봤던 그 변호사 시험에서는 이 표준제 공시지가와 보상금 지감 청구 소송에서는 질문에서 만약이라는 말이 있어요. 만약 우리가 질문에서 만약이라는 말이 나오면 우의 사실과 무관하게 판단을 보라는 의미야. 왜냐면 이거 누가 질문했는데 우에서 보면 수용 재결이 하자가 있다는 표현이 나와. 그러면 흔들린 공시지가와 수용 재결 여기서 이제 부상금 결정이 이루어지거든. 그러면 우리는 하자 승계를 인정한 판례를 알고 있어. 표준적 공시지가와 수용 재결은 하자 승계가 인정된다.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설문 위에 보면은 얘가 1년이 도과돼가지고 취소인 하자가 있다고 나와. 그럼 어떻게 돼요? 하자 승계 조례본에서는 얘는 고유한 하자가 없어지잖아. 맞잖아. 그럼 하자 승계 조례본이 깨지잖아 지금. 그런데 그 문제를 정확히 보면 문제 앞에 첫 단어가 만약이야. 만약이라는 말이 나오면 위의 내용과 무관하게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이라는 단어가 빠지면 문제에 오류일 수 있어. 왜냐면 후행처분도 고유한 하자가 있으니까. 만약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지.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 이렇게 문제 있게 나온 적이 있었어. 우리 시험에서 한 7, 8년 전인가? 뭐가 나왔냐면 천연운용과 대집행은 하자승계 돼야 안 돼? 공식으로 가. 하명이나 무조건 안 된다고 봐 그냥. 하명하고 행정의 실효성을 포스는 하자승계 안 된다고 했잖아. 근데 얘가 결합계급으로 나왔단 말이야. 결합계급이니까 지금 동일한 처분이 동시에 발령된 거잖아. 그런데 질문이 뭐냐면 하자승계가 되냐고 물어봤어. 그러니까 이 문제도 뭔가 오류인 거야. 왜냐면 보통은 선행처분의 불가증이 발생하고 후행처분의 불가증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고유한 하자가 없어야잖아. 근데 얘가 지금 결합계급으로 같이 나왔으면 하나만 불가증이 발생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이상한 거야 이게. 근데 만약에 문제가 이상하다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 문제 낸 사람은 기분이 나빠져.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문제를 완벽하다는 전제를 깔아주고 칭찬해줘야 돼. 문제 좋다. 뭔가 좀 이상하나 이렇게 쓰면 그냥 확 그어버려. 그러니까 이건 문제를 낸 사람의 공통된 심정이야. 뭔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럴 때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냥 가정적 판단을 해버려야 돼. 하면서 문제에는 오류가 없다. 이런 전제하에 막 풀어줘야 돼. 그리고 뭔가 숨은 막 그런 힌트 같은 걸 좀 찾아가지고 좀 더 언급해주고 그럼 좋아하지. 뭐 예를 들면 하자승계를 지면 안 돼. 안 되는데 철거 명령이 절차당하자가 있어. 절차당하자가 위법성 정도는 사실 무효라는 견해도 있거든. 그럼 만약에
그 무효설 중에는 또 뭐가 있냐면 행정절차법상 하자는 취소 사유이나 개별법에 규정된 절차 규정은 강행법규성이 있으므로 위반하면 무효로 봐야 된다는 견해도 있어요. 그럼 만약에 개별법에 있는 절차를 위반해서 그럼 개별법에 있으므로 무슨 뭐 절충설에 따라서 무효로 본다면 하자승계가 인정될 수 있으나 취소에 불과하다고 본다면 별개의 법적으로 목적으로 하므로 하자승계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해주면 교수가 볼 때는 그냥 하자승계 안 된다 이런 결론만 낸 것보다는 다양한 관점에서 지금 앞에서 절상하자의 쟁점하고도 연결해가지고 하자승계가 될 수 있는 경우, 안 될 수 있는 경우 이게 쭉 나눠주잖아. 그럼 훨씬 더 좋은 방안을 보여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위헌법률의 근간처분의 효력 예외적으로 무효로 붙는다는 견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위헌법률 근간처분 취소 사유로 해가지고 하자승계 안 된다 끝내고 버리고 나중에 다만 위헌법률의 근간처분의 효력과 관련한 국민의 권리주의 요청의 법적 안정성 요청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견해에 따라 선행처분의 과세처분을 무효로 본다면 이런 경우에는 하자승계 인정되면 후행처분도 무효가 돼서 권리부여가 가능하다. 이렇게 써줄 수 있다는 거지. 한 세 줄이라도. 그런 세 줄이요. 교수 눈에는 다들 안 쓰는데 종합적 사고력을 딱 보여줬기 때문에 무조건 점수를 주는 거야. 이런 것들은 미리 좀 준비를 해놓으면 좋다는 거지. 남들이 안 쓰는데 남보다 더 종합적 사고력을 보여주고 있어. 점수 더 주고 싶을까요? 자, 오늘은 명당법표를 배울 거니까 명당법표는 이제 판례를 한번 천천히 다 본문까지 다 읽어볼 거예요. 다 읽어보고 나서 이게 다수월 판례가 다수월 또는 유력사가 어떻게 다른지는 오늘 배울 겁니다. 자, 이걸로 해서 오늘 아침에 동행 리마인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비도 가는데 더 우리 힘내서 4번 확약 기준 끝내려고 했더니 아직 문제가 하나 남았네요. 확약은 교수님들이 확약에 반하는 처분이 나왔을 때 확약에 반하는 처분의 효력을 물어볼 때 두 가지 스타일이 있다고 했죠. 정하는 쓰는 책에 나온 것처럼 아예 확약에 기속력, 꼭 여기는 구속력을 넣었어야 됐다는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 이렇게 쓰는 교수님이 있고 확약에 따른 신뢰, 그래서 신뢰보호 원칙에 반해서 위법하다 이렇게 쓰는 스타일이 있어요. 당연히 선생님 볼 때는 이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확약이 신뢰보호 원칙의 파생법리라고 본다면 파생법리 확약의 기준을 위반하고 사는 게 깔끔해. 정한용 교수님처럼. 그런데 이쪽으로 쓰는 교수님들도 많아가지고 제가 이것저것 다 썼는데 여러분이 실전에서 확약에 반한 처분이 나오면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만 쓰면 안 되고 행정절차법 40조의 2 제4 제1호 해당되는 거예요. 제1호는 뭐예요? 사정변경에 있으면 기속력이 실효된다는 거야. 1호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이익현황이 필요하다. 따라서 확약을 실효시킬 만한 중요한 공익적 사정의 변경과 그리고 확약에 따른 상대방의 신뢰이익 사이. 그래서 여기서 신뢰이익을 검토도 한번 해줘야 되는데 결국 목차를 딸 때는 귀책 사유가 없어서 신뢰이익이 있다는 것을 너무 많이 쓰지 말아요. 막 실효 요건 막 이렇게 막 쓰지 마시고 감액에는 별도의 귀책 사유가 없어서 모가치는 신뢰가 있다. 따라서 확약에 따른 모가치는 신뢰가 있다. 이 정도만 써. 그렇지만 확약을 실효시킬 만한 중요한 공익적 사정이 뭔지 와 이익현명을 해서 공익이 더 크면 1호에 해당된다. 1호에 해당되면 확약이 실효되니까 확약에 반하는 처분은 적법하다. 왜? 확약 자체의 효력이 없어졌으니까. 근데 만약에 침해되는 사익이 훨씬 더 크다면 이때는 1호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가포에 해당되지 않는 한 기속되는 거니까 원칙 기속. 그럼 확약의 기속력에 반한다. 나 깔끔해. 확약의 기속력에 반한다. 그러면 행정절차법 40조의 2 제4항에 위반된 걸로 봐야죠. 왜냐면 여기는 원칙의 기준이야. 다음 학교에 해당될 때는 기속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조문을 활용한 답안지를 써야 된다. 그동안은 학문적으로만 접근했던 이유는 확약이 입법화 안 됐으니까 지금까지 그래왔지만 저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볼 것도 없이 입법화된 문제일 거란 말이죠. 시험에 나온다면 확약과 그 다음에 명당법표 둘 중에 하나 꼭 나올 거라고 했죠. 왜냐면 40조에서 행정계획이 나온 거예요 지금 올해 타시험에서. 물론 우리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도 계획관리 청구권은 뭐 이문삼도 있으니까 우리도 준비를 해야 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어쨌든 새롭게 입법화된 거 행정절차법 40조 2, 3, 4 그 다음에
행정소송 규칙에 나와 있는 9조 첫 치면 16조 무효확인 소송 심리결과 취소 사유인 경우 19조 당사자 소송 그리고 행정소송 규칙에 보면 뭐가 있냐면은 사실 아주 중요한 조문은 아니긴 한데 수험적으로는 전공리에 관한 조문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공리에도 행정소송 규칙을 한 번쯤으로는 좀 보면서 왜냐면 너무 논란이 많았어요. 윤석열 정부에서 해외 수방할 때 판검이 내역 공개하라고 나오는데도 막 무시해버리잖아요. 법원의 판결이 나오는데도 끝까지 공개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조문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시사성이 있으니까 한 번 정도 보면 좋겠네요. 자, 오늘 동행 리마인드 특강은 진짜 마칩니다. 이제 나머지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질문하시고 오늘 비 오는데 이런 날씨에도 굳은 날씨에도 열심히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보람 있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